꼰대 아이. 여섯 번째 시간이죠? 5번째 같아요. 여섯 번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흐린 목요일이네요. 네. 어제 날이 좀 밝아서 왔는데. 뭐 흐릴 날도 있는 거죠. 지난주에 혼자 진행을 하셨는데 제가 진행하는 거를 봤어요. 저는 구독을 했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잘하시더라고요. 뭐 잘한다고 하시니까 뭐 듣기는 좋은데 제가 그렇게 뭐 혼자 말을 재미있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듣는 분들이 지루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댓글 확인을 하지 않아서 그런 댓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솔직하게 댓글 다는 분도 많지는 않겠죠. 댓글은 제가 다는 거 딱 한 개예요. 뭐라고 들었어? 다른 것도 그렇게 댓글이 없잖아요. 우리 구독자들은 구독하기를, 좋아하기를 독려해야지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구독을 누르라고 협박해야지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여튼간 여섯 번째 지금 시간이긴 하지만 5번째까지 그렇게 댓글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임권이 혼자 방송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 녹화를 하고 난 뒤에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요. 예. 아마 이렇게 신기한가 봐요. 제가 이 작업이. 그래서 보기도 하고 댓글이 달렸나 이렇게 확인도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은 이거 괜한 짓 하는 건가 이렇게 적고 싶은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로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임권이 혼자 촬영한 거를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임권은 이거를 촬영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이걸 하시고 나서 보시나요? 굉장히 sil리네요. 다시 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냥 앞부분만 조금 봐요. 그러시구나. 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좀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예. 근데 지난주에 임권이 혼자 진행하는 것 중에 제가 인상 깊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요? 네, 인상 깊은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이게 두 가지가 인상 깊은데 하나는 잘못된 지식이고 잘못된 정보고 하나는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멘트였고 두 가지였어요. 예. 예, 사실 제가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지금 공동 진행하는 수험권과의 어떤 인연 이런 주제로 제가 진행을 했는데 네네네. 혹시라도 잘못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건 오늘 정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하고의 인연을 얘기하면은 좀 포장할 수도 있잖아요. 아름답게 처음 본 순간 푸근함을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할 수도 있는데 아주 무덤덤하게 그게 인연입니까? 인연을 얘기하자는데 덤덤하게 얘기를 하면서 제주도에서 이쪽으로 학생 모집이 안 됐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오게 된 마지막에 우체국에서 붙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 인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다 포함되죠. 그런 가운데 인연이 이어진 거라고. 이게 잘못된 정보 하나는 제가 임한선 교수님 면접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뭘 전공하냐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 저희가 이제 그때 교수를 뽑을 때 사회복지 실천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를 모집 공고를 내서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한선 교수님이 사회복지 실천 분야의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 분야인데 제가 이제 그래서 면접을 하는데
물론 뭐 다른 이렇게 사람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뭐 이렇게 뭐 연구 실적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면접을 제가 참여를 하면서 이제 한 분씩 질문하고 마지막에 제가 질문한 게 뭐냐면은 사회복지 실천을 전공으로 하시고 계신데 앞으로 향후 이렇게 저기 보다 더 해보고 싶은 분야는 어떤 분야냐라고 질문을 했고요. 그때 이제 교수님이 가족복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면접 장소에서. 근데 제가 면접 장소에서 제가 발끈하면서 아니 내가 가족복지 전공인데 가족복지를 전공으로 하다니 아니 부총장님도 있고 교무처장도 있는데 제가 면접 장소에서 발끈해야 됩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채용되고 난 다음에 사적인 시간에 제가 면접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대고 내가 가족복지 면접에서 뭘 전공으로 했냐 그래서 가족복지 쪽을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그건 나가 하는 건데 면접 장소에서 그렇게 발끈하시는 모습이 첫 저와 만남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잘못된 정보니까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데요.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총장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제가 발끈합니까? 면접관이? 아니, 저보다 높으신 분이 있는데? 발끈은 과장이고 팩트는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서 사적인 시간에 그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냐하면 교수들 사이에 자기 영역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렇게 학교에서 교수들이 자기 영역이 있고 그 영역 관련한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영역이 있는데 똑같은 영역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똥개들도 발끈할 거예요. 예, 딱 이렇게.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공자가 아니었었잖아요. 가족학 분야를 했고 사회복지 쪽에 교수로서 명분이 있는 건 가족복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족복지 영역의 행정 경험도 있고 그게 이제 명분이 되는데 그걸 같이 하겠다고 훌륭한 교수님이 그러셔서 약간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공감대가 많아요. 가족상담도 이제 사티어 가족상담, 경험적 가족상담 그 전문가 과정을 교수님도 하셨고 저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족상담과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공통 분모가 좀 있죠. 그렇죠. 네, 그거 정정해 드립니다. 네. 두 번째 기억에 남는 거죠. 이거는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게 작년에 많이 힘드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교수님이 징징거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시죠? 네. 그렇죠. 징징거리는 스타일이 아니시고 저처럼 이렇게 징징거리고 싫으면 싫다 투덜 이게 입에서 그냥 불평불만이 그냥 나풀나풀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예. 근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 교수님이 계신 그 강화 교수님 덕분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바로 또 수정을 하더라고요. 이건 교수님 덕분이 아니고 그 장소 때문에 거기 가서 거기다가 좀 이렇게 얹혀주면 어때요 좀. 예. 그렇게 근데 이제 그걸 바로 정정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보시면 알아요. 교수님 거기 덕분에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걸 바로 정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교수님 덕분이라기보다는 그 장소가 주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하늘도 바라보고 또 뭐 강아지들하고 이렇게 산책도 하기도 하고 불도 피우고 들어누워서 별도 보고 밤하늘 별도 보고 이러면서 그 과정을 견디었노라고 그 얘기가 좀 인상에 남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2년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송꼬나무의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별로 인연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없어요. 근데 이 인연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고 제가 주기적으로 같은 장소를 제공해 주셨으니까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죠.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니 앞으로 이제 거기 제가 지난 가서 그 고구마를 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 김도매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또 자주 가면서 인연을 이어가야 되겠죠. 뭐 거기 보니까는 제가 좀 일 좀 해요. 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톱질도 하고 망칠 이런 걸 좀 하기 때문에 제 일거리를 지금 쫙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오늘 보니까 무슨 뭐 전동 물통도 아니 이게 뭐지? 무슨 통이에요 그게? 아까 사신 게? 자동 약통? 충전 분무기입니다. 아 자동 충전 분무기. 그거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저거를 아이고 가냘픈 몸으로 저걸 어떻게 지칠까. 저는 또 전동 분무기가 아니라 이게 수동 분무기로 뭐 그냥 몇천 평 이렇게 뿌리던 사람이라서 저거 가서 내가 좀 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근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저렇게 장비를 음, 다 이렇게 구비를 하잖아요. 장비를 구비하는 이유가 SOS를 요청하는 것이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제때 그냥 이렇게 있을 때 거기 거주하는 제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이제 수동 분무기를 사려고 하다가 충전 자동 분무기를 사서 수월하게 하려고 거기가 참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오신 분도 있겠고 이렇게 제가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상상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거 참 좋은데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참 고기 구워 먹기 좋아요. 조금 지나면은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수시로 이제 그 방역을 좀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수시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그 교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오시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교수님도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력, 자생 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가 그게 아니 이게 걸렸대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교수님이 그 유튜브에 혼자 진행하신 거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점 하나는 그 이제 잘못된 정보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힘드셨는데 그곳을 통해서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은 약간 이제 그 순간적으로 나도 좀 거기 얹혀주지 교수님 덕분에 이러더니 한번 보세요. 말을 확 바꾸시더라고요. 아니 교수님 덕분이기보다는 그곳 장소를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곳이. 그래서 이렇게 좀 얹혀주지라는 생각도 가졌지만은 사실은 사람보다 자연이거든요. 꽃보다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사람보다 또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쪽을 갖고는 제 소기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가꾸고 좋아하는 만큼 그곳을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넘버원입니다, 교수님. 자, 네. 오늘 오셔서 저한테 첫 마디가 뭐냐면은 어떻게 할 건데요? 오늘 뭘 할 건데 이걸 질문을 하셨어요. 네. 네네. 궁금해요 오늘도. 예. 오늘은 저기 윤땡땡의 이야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네. 근데 윤땡땡의 사연을 소개하는 거 문제편, 해결편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지금 5번 이렇게 쭉 한 것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아요. 네, 조회수가요. 뭐 16, 14 이것밖에 안 돼요. 그죠? 맞죠? 이 PD. 네. 아마 이 아는 꼰대 아이를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임권하고 제가 이렇게 투닥투닥거리면서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더 선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이 우리 방송의 정체성이 아직 딱 접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가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뭔가 진지한 거를 이제 가야 할 건지 이런 컨셉으로 가야 될 건지 좀 두고 봐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이 시청자들의 특성상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이게 좀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좀 했다가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다들 거의 다 제자가 좀 보고 있는데 또 뭐 수업 시간에 들은 것 같은 이야기를 듣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저 양반들이 저렇게 또 티격태격도 하는구나 뭐 이런 게 그나마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뭘 갖고 또 발끈하실 건가 또 저는 또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나 이런 것들을 좀 재밌어 하지 않을까요? 발끈의 그 주인공은 저고 그렇잖아요. 발끈의 부채질하는 사람은 불을 피우는 사람은 교수님인가요? 제가 원래 불은 잘 피워요. 마음의 물도 그렇고 이거 이상한데 마음의 물 부채 물도 그렇고 바깥의 물도 그렇고 네.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이제 윤땡땡이 사연과 관련돼서 문제와 그리고 그 해결하는 것에 대한 관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가장 오랜 시간 녹화를 해서 이제 방송을 하고 녹화를 하고 했는데 조회수가 높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윤땡땡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자신의 문제에 대한 그 두 꼰대의 입장 그리고 질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궁금하네요. 어떨 것 같아요? 윤땡땡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의 그것에. 아마 뭐 성권께서 얘기한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그 윤땡땡 그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팩트 외에는 좀 아는 바가 좀 정보가 좀 제한되기 때문에 저는 거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제 성권께서는 뭐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뭐 10여 년 이상을 쭉 지내왔다 하시기 때문에 아마 맞춤형 그런 코멘트라든지 그런 것을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또 모르죠. 늘 같이 지내는 분의 관점하고 새로운 분의 관점이 또 어떤 때는 통찰력을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혹시 제가 뭐 한두 마디 얘기한 것이 도움이 됐다면 좋겠지만 뭐 그런 피드백이 있었는지는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죠? 하여튼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자기의 그 반응을 자기의 생각을 정리를 해서 이메일로 보내온 것을 읽고 이제 한숨을 좀 쉬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친구를 이제 여러 가지로 알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교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역시 알 수 없는 친구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 답변을 해온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 두 꼰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됐으면 도움이 안 됐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도움이 됐다 안 됐다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 친구도 문제를 듣는 사람이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게 교묘하게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 친구의 그런 면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답변하는 것도 그 친구가 원하는 혹은 그 친구의
문제가 무엇이다라는 걸 통찰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측면으로 이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이제 교수님이 질문한 거하고 제가 질문한 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제가 질문한 거는 질문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지금 현재에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이제 자신의 그 정체성이나 이런 것 정체감이 확립이 안 됐다라고 우리가 공통으로 진단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친구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이게 첫 질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비디오 혹시 생각나요?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본인이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해서 이루어낸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데 환경 때문에 못해서 못한 것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이 질문 3개를 한 거예요. 근데 엉뚱한 답변을 다 했더라고요. 엉뚱한 답변을 해서 저도 아주 약간 짜증이 났어요. 본인도 짜증이 났겠지만 우리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을 들으면서 짜증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적인 구조인지 짜증의 악순환 구조인지 그건 이제 역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에 대한 질문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직장을 그만두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그 고민의 핵심인데 그걸 질문을 다시 하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결혼을 할지 하고 싶은지, 두 번째 질문이 하기 싫은지, 세 번째 질문이 뭐 직장을 세 번째 질문은 애를 낳고 싶은지,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질문했었는데 또 질문을 하니 결혼은 싫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연애는 그 애는 날지 뭐 이런 거는 그건 뭐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질문이 좀 잘못 전달됐나 보네요. 저는 이제 그거를 결정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걸 할지 저걸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결정을 하라고 했고, 손꼬는 결정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뭐 이소우와의 원숭이 비유까지 했잖아요. 지금 이거 저 떡 그냥 모든 걸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를 잡아라, 하나는 포기하고 그걸 결정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아마 그게 또 들리기는 또 그렇게 안 들렸나 보네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선택적으로 듣잖아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방송을 보고 제가 뭐 전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방송을 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메일을 보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도 이제 상담을 하시고 저도 상담을 요즘은 안 해요. 상담이 재미가 없어서 저는 안 합니다. 예. 교수님은 지금도 상담하시나요? 지금 한 가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상담을 거의 안 해요. 재미가 없어서. 예. 재미가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 내가 그동안 우리가 상담실에서 세팅된 내담자는 참 착한 내담자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원래 상담 세팅 자체 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수한. 아니 그게 아니라 온다라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있고 상담자가 있고 상담을 하면은 내담자들이 그렇게 상처를 준 내담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렇다라고 하고 돌아갈 때는 참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하고 이래서 오히려 상담하는 과정이 상담자인 내 자존감을 높이는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마 윤 교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실 이메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정확하게 우리 상담 과정이 이 내담자에게 별 도움이 안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그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오늘은 이제 사례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내담자 상담 사례 하나를 든다라고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요. 뭐 글쎄 지금은 뭐 사전 뭐 이렇게 예고된 질문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 질문한 사례 뭐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떠오르는데 저는 성폭력 3번 당한 여성 한 20년 전에 한 상담인데 그분이 좀 이렇게 아주 인상 깊죠. 저기에서만 굉장히 오랜 기간 제가 상담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시죠. 하여튼 뭐 인상 깊었던 사례 한번 저는 얘기해 보시죠. 15년을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그런 남자를 상담을 하는 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사람이 저하고 한 3회기 정도 상담을 한 것 같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의뢰가 온 지금 한 10년 전쯤 되네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데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똑같대요. 짜증이 난대요. 자기는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을 왔는데 짜증이 나서 좀 이렇게 자기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런 상담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이제 저한테 왔죠. 상담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알코올 의존증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하도 하라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3번 만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 상담을 와서 상담실에 와가지고 저한테 어느 학교에 무슨 학과 나왔냐고 질문한 게 대학은 어디 나왔으며 그걸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근데 너무 황당한데 제 바보처럼 또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뭐 이렇게 해서 쭉 얘기를 했더니 아니 무슨 그 가족한 사람이 무슨 상담을 한다 그러냐 그러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는 여기저기 학교에는 어디에서 가르치냐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했더니 사회복지학과에서 무슨 상담을 한다 그러냐고 저를 나무랬던 그 내담자가 기억에 나요. 특별한 경험이었네. 네, 근데 그분을 제가 3회기만 상담을 하고 제가 종교를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담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교를 했는데 자기는 뭐 한 2번 더 하고 싶다고 맨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자기 어린 시절도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감당해낼 그게 그릇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가 2회기만 하려고 했는데 3회기로 해서 종교를 해버렸는데 다른 상담실에 연결이 돼서 상담을 하면서 뭐 화가 난다고 뭐 상담실을 다 들이엎고 막 다 부셔버렸다고 폭력적이어서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게 기억이 나요. 어느 학교 나왔냐고 나의 학력 컴플렉스를 제가 학력 컴플렉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아마 닥터 쇼핑이라고 저도 전에 대전에 있을 때 그런 분을 한번 만났는데요. 저한테 무슨 학위를 가지고 상담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석사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런 석사 학위를 갖고 석사 학위 갖고도 상담하는구나. 그래갖고 제가 그때 이것도 상담 좀 계속 하려면 박사 학위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했던 그 생각이 막 저는 학력 컴플렉스가 굉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누더기 학위라고 하거든요. 직장을 다니면서 방송통신대학 그냥 출석서 갔다가 말았다 겨우겨우 해서 졸업을 하고 한참 있다가 여건이 됐을 때 석사학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엉키저키 돼가지고 누더기 학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방송통신대학 출신이라는 것들을 자신 있게 밝히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는 않아요. 방송통신대학 출신이라는 컴플렉스도 약간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얼마 전에 지금 교수님 우리 손권하고 같이 뭐 프로젝트 같이 하는 거서 이력서를 보니까 뭐 석사 학위를 2개 하셨잖아요. 남들 하나도 어려운 거. 또 박사 학위도 2개 하시고.
그러니까 오직 컴플렉스가 있으면은 이 양적으로 좀 이렇게 우월감을 느끼고자 네. 굉장히 겸손한 말씀이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오히려 좀 모자이크 생각이 나는데 오히려 이게 촘촘하게 뭐 사람이든 환경의 관점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신 거죠. 누더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모자이크라고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시면 제가 그런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지금도 사실은 컴플렉스나 열등감이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뭐 누구나 그러니까 컴플렉스는 갖고 있고 다른 우월감이 네, 우월감이 형성이 되면서 이걸 견딜 수 있는 거지 컴플렉스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교수님은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현재 진행형이 아닌 과거형이 좀 큰 게 있었는데 저는 지금 제가 키가 좀 큰 편인데 제가 181인데 62kg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신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아마 지금 보면 다른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말라갖고요. 너무 말라서 여름이 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팔을 가리고 싶은 남자는 저렇게 뭐 스트롱 뭐 이렇게 강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말랐기 때문에 정말 대학 시기는 제가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막 이럴 정도니까 몸이 너무 그냥 이렇게 말라갖고 그 컴플렉스가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 후에 이제 조금 뭐 좀 살이 오르면서 좀 그게 신압으로 좀 해소된 것 같은데 그 대학 때는 너무 심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외모 컴플렉스가 있으시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별 특별한 이렇게 계획 없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음 주 주제가 결정이 됐네요. 컴플렉스? 예, 컴플렉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제가 지금 이제 학력 컴플렉스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저는 가족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저도 있으니까 다음 주 주제로 삼으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컴플렉스,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그 열등감과 관련돼서 관련된 이론 잠깐 이제 저희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 6회차 어떻게 보셨나요? 좀 제발 좀 짧게라도 좋으니까 조회하시는 분은 저기 좀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힘을 내서 제가 아름다운 방송으로 만들어 볼게요. 함께 해요 여러분. 제발 한번 무심한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자, 댓글 뭐 짧게라도 뭐 부담스러워하면 못 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같이 만들어 가니까 짧게라도 부탁할게요. 네. 자, 오늘 6번째인데요. 좋은 주말 되시고 주말권입니다. 목요일 주말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말권입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